오늘은 저희가 토끼를 키우게 된 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토리동 가족 탄생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토리를 데려올 시점에는 토끼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왕초보였어요. 저는 그나마 어릴 때 잠깐 토끼를 키워봐서 알고 있지만 남편은 토끼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란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선 토리를 데려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동물 얘기를 유독 많이 했었어요. 우리 나중에 강아지 키우면 이름 뭐 할까? 고양이도 귀여운데 털 빠질까봐 걱정이네. 이런 얘기를 진짜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마리 키워볼까? 하는 얘기가 오갔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키울 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고려했었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꿈으로만 남겨두고 막상 키울 생각은 접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해 어느 날 제가 조금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저를 위로하려고 전화를 하면서 반진심으로 토끼 키워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검색창을 켰습니다. 토끼 분양, 토끼 입양, 토끼 키우는 법 이런저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주 주말 진짜로 입양을 하러 갔어요. 그때 남편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데려오는 거야?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서울에 토끼 분양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왕복 3시간에 걸쳐 토리를 데려왔어요. 다른 아기 토끼들도 많았는데 털 색상과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첫째 토리가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토끼에 대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입문용 케이지 하나 사고 건초랑 사료 조금 사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시작했어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남편 자취방에서 토리를 키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 좁은 원룸안에서 풀어놓고 키우긴 했는데요. 매일 케이지 청소하고 건초 날리고 똥 치우고 털 날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지한 상태에서 책임감과 열정 하나로 키웠던 것 같아요. 막상 키워보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털은 계속 날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똥을 싸고 나중에 이사할 때는 도배랑 장판값도 배상하고 나왔어요. 남편은 토끼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어릴 때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어서 토끼도 교감이 필요하고 사랑을 자주 표현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토끼가 강아지가 아니니까 밥 주고 화장실만 잘 치워줘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도 여러 번 싸우고 청소 문제로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중간에 몇 번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면 토리는 누가 키우지? 제가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남편 혼자 감당하기는 벅찰 테고 집안 사정으로 토리를 데려갈 수 없는 저는 더 이상 토리를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싸우다가도 결국 헤어지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토리가 우리를 이어준 인연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후 신혼지역으로 이사하고 토리에게 방 하나를 통째로 내줬어요. 그런데 공간이 넓어지니 이상하게 토리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둘째를 입양할까 고민하다가 카페에 둘째 입양 질문을 올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딱 걸린 거예요. 둘째 입양 관련해서 찾다 보니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생활비도 늘어나고 똥 오줌 처리도 더 힘들어지고 특히 합사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심하면 합사 과정에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자리를 비우면 항상 혼자 있을 토리가 신경 쓰였어요. 이 아이가 혼자 심심한 것보단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둘째는 밝은색 토끼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다 입양해가고 남은 건 진한 갈색의 로비아 토끼 한 마리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토끼가 지금까지 계속 가만히 있다가 혼자 남게 되자마자 그루밍도 하고 케이지를 뛰어다니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토둥이가 저희 가족이 되었답니다. 처음부터 합사를 시도하기보다는
따로 분리한 후 토동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건초, 화장실, 잠자는 공간만 분리 제공하고 놀 때는 거실에서 토리랑 같이 놀게끔 해줬어요. 토동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토리와 토동이의 공간을 합쳐봤는데요. 거실에 있을 때와는 달리 토리가 토동이를 볼 때마다 계속 공격했어요. 토동이는 털도 뜯기고 피가 나기도 했어요. 나름 공격할 낌새를 보이면 제재하려고 근처에 있긴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토동이가 다치는 일을 매번 피할 수는 없었던 미안한 기억이 나네요. 토리 입장에서는 토동이가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나봐요. 결국 방의 중간에 벽을 세워 반으로 나누고 합사는 포기하고 따로 지내도록 했어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외출하고 돌아오니 그 벽의 일부가 허물어져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리와 토동이가 한 공간에서 서로 그루밍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그 뒤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더라고요. 당시 CCTV가 없어서 외출한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사에 성공했고 지금처럼 사이좋은 남녀가 된 거예요. 댓글을 보면 종종 합사를 어떻게 성공했는지 팁을 여쭤보시는데요. 이와 같이 저도 우연히 성공한 케이스라 특별히 드릴 수 있는 팁은 없어요. 다만 짐작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리자면 같은 방에 얇은 벽 하나로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존재와 냄새를 인식하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무뎌지게 된 게 아닐까요? 지금은 둘이 너무 친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물론 여전히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고 털 때문에 나중에 생길 애기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종종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희가 데려온 이상 이 아이들 스스로가 행복한 토끼라고 느낄 수 있게 평생 책임지고 아껴줄 거예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아이들을 이뻐해 주시고 이런저런 경험담과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귀엽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